안녕하십니까. K포커스의 손성복입니다. 오늘은 분양권 전매 과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파트 분양 가격이 고점을 찍고 있는 시기에 청약에 직접 당첨되어 계약을 하면 좋을 수 있지만 수도권 지역이나 광주 광역시에서도 좋은 브랜드 아파트나 세대수가 많은 아파트들은 청약 경쟁률이 높아지고 있기 때문에 청약 가점이 높지 않은 분들은 분양권 거래에 추가적인 관심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시기에 분양권 전매 제한 때문에 거래가 가능한 분양권이 그리 많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거래가 가능한 단지들은 수요가 많기 때문에 프리미엄이 오히려 많이 오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양권을 구매하려고 보니 아파트나 주택같이 등기부 등본이나 건축물 대장이 없기 때문에 거래 절차가 부동산과 상당히 다른 면이 있습니다. 우선 분양권은 건축 중인 새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라 생각하시면 됩니다. 앞으로 입주할 수 있는 아파트를 우선 거래할 수 있는 권리가 분양권이라 합니다. 간혹 분양권을 구매했는데 지어지지 않거나 회사가 부도날까봐 걱정하시는데 예전에는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분양권이 안전할 수 있도록 관련 법률 개정이 많이 생겼습니다. HUG 주택도시보증공사에 보증을 받아야만 분양이 가능하기 때문에 사업 도중에 잘못될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최근 몇 년간은 신축에 대한 수요가 계속 높았기 때문에 분양권에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너무 당연한 것이었고 실거주가 아닌 투자 수요도 상당히 많이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투자로 분양권을 매수하기에는 대출이나 실거주 등 규제들이 많아져서 실거주와 투자를 분리하지 말고 실거주와 투자를 같이 해서 구매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이제 거래 절차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보통 일반 분들이 부동산을 통한 분양권 매수 매도 과정에서 분양권 계약 그리고 명의 변경까지 어떤 절차가 이루어지는지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분양권은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원하는 매도 가격과 물건의 특별한 장점이나 본인이 매도하고자 하는 조건에 대하여 의뢰를 하고 부동산은 여러 중개인들이 같이 보고 공유할 수 있는 거래 정보망과 다양한 광고들을 통해서 매수 문의를 받기 위한 다양한 활동들을 하고 관심을 보이는 매수인이 생기게 되면 중간 부동산이나 브로커가 직접 브리핑을 하게 됩니다. 주로 입지 환경, 개발 계획, 시세, 입주 시기 등을 좋은 방향으로 설명하게 됩니다. 이제 매수인이 구매 의사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평균적인 물건 가격과 견적서 등을 제시해서 금액은 얼마나 들어가는지 그리고 대출 관계, 세금에 관해서 매수자가 궁금해하는 사항을 직접 안내해 줍니다. 추가적으로 매수인이 원하는 물건을 다양한 중개사들과 여러 사람들의 물건을 종합적으로 탐색을 해서 찾게 됩니다. 적합한 물건을 찾게 되면 거래 의사를 매도자에게 거래 의사를 전달하고 물건 확인을 합니다. 특히 이 과정에서 가격이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거래 완료되거나 변심 등의 사유로 거래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거래가 가능한 상황이라 판단되면 서로 조율을 합니다. 가격 협상을 하는 과정이 이제 정말 중요하겠죠. 매도자의 매도 가격에 한 번에 거래되는 상황은 거의 잘 없다고 보시면 되고요. 매도자 우위 시장의 경우에서는 가격 조정이 안 돼서 바로 매수하는 경우도 있는데 프리미엄의 일정 수준을 가격 조율을 하게 됩니다. 특히 중개업자가 한쪽으로만 치우치게 되면 거래 과정에서 일방에게 피해를 끼치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업자는 되도록 중립적인 위치를 가져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사람인지라 한쪽에 쏠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매도자, 매수자 모두 중개인을 자기 편으로 만드는 것이 조금이라도 이득이 되겠죠. 이렇게 해서 매수자, 매도자 합의가 끝나면 계약 절차로 들어가게 됩니다. 분양권은 등기사항 증명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매도 의뢰인의 명의자 확인이 정확히 이루어져야 합니다. 우선 매도 의뢰인으로부터 분양계약서 원본을 확인하거나 직접 만나지 못하는 경우는 분양계약서의 사진과 신분증을 대조하여 명의자가 정확히 맞는지 확인을 하고 신분증 위변조 여부도 확인을 하고요. 추가적으로 분양사무실의 계약자가 계약한 사항이 맞는지 확인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안전한 물건인지 여부와 다른 곳에서 계약 진행 중인 물건은 아닌지 꼼꼼하게 체크해야 합니다. 여기까지 문제가 없으면 매수자, 매도자 의사 합치 내용을 문자로 받고 분양권 명의자의 계좌번호를 받습니다. 거래 당사자는 계약 안내 문자를 보고 계약 내용에 수긍할 경우 합의한 내용대로 매도 의뢰인의 계좌로 계약금 중의 일부나 계약금을 입금합니다. 그리고 입금 즉시 계약의 효력이 발생합니다.
계약의 성사는 계약서의 작성 시기가 아니라 의사합치가 있었을 때 계약이 성사되었다고 보는 게 판례고요. 그래서 계약금 입금을 확인한 경우에 거래 당사자의 계약 일정을 잡게 되고 직접 만나서 계약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보통 여기에서 계약서는 마무리가 되는데 세부적인 합의가 더 필요한 경우에는 계약서 작성 과정에서 추가적으로 합의하게 됩니다. 계약서를 작성한 후에는 계약금 중 나머지 금액을 모두 입금하고 향후 있을 중대금 대출 승계와 명의 변경 절차에 대한 서류 안내를 진행하고 매수인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진행했다면 계약은 끝나게 되고요. 거래 당사자는 중개인으로부터 안내된 서류만 다음 일정까지 잘 준비하시면 됩니다. 중개인은 30일 이내에 부동산 거래 신고 의무가 있기 때문에 신고를 진행하고 이후 명의 변경이나 대출 승계 등의 절차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매도인이 중대금 대출을 가지고 있고 매수인이 중도금 대출의 승계를 받는 경우라면 명의 변경 전에 중도금 대출 은행에 방문하여 대출 승계 절차를 진행하여야 명의 변경이 가능합니다. 예전에는 중대금 대출 승계는 명의 변경 당일에 같이 진행하는 경우가 많았는데 최근에는 대출 관련 규정 변경이 많아서 은행에서 최소 명의 변경 3일 전까지 대출 승계를 미리 받는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같이 은행에 방문해서 중대금 대출 승계를 해야 하고 은행은 매수인에게 대출 제한 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대출 승계 서류 검수 절차를 거치고 여러 가지 자서를 한 후 채무 승계 확인서를 작성하게 되는데 매도인과 매수인이 서명 날인을 하게 됩니다. 여기까지가 중도금 대출 승계 절차는 끝이 납니다. 과거에는 대출 승계에 있어서 HUG 보증 제한 사유만 해당되지 않으면 큰 문제 없이 대출 승계가 가능했었는데요. 대출 관련 규제가 계속 나오고 이제는 DTI나 DSR, 연체 내역 등 종합적인 내용을 검토해서 대출 가능 여부를 확인하다 보니 필수적으로 대출 승계 전에 본인이 중도금 대출이 가능한지 꼭 확인해 봐야 합니다. 그리고 중도금 대출은 매도인이 가지고 있는 대출을 그대로 승계받는 방식으로만 가능해서 분양권의 중도금 중 현금 납입분이 있는 경우에는 매수인이 신규 대출 신청은 불가능합니다. 이렇게 중도금 대출 승계까지 끝나면 명의 변경을 진행하게 되는데 통상 잔금 지급일이 명의 변경일이 됩니다. 잔금 납입과 동시에 명의 변경을 해서 동시 이행함으로써 거래가 안전하게 진행됩니다. 계약 시 명의 변경 일정이 나와 있지 않은 경우가 많은데 이런 경우에는 통상 잔금 지급일을 명의 변경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로 잡고 명의 변경 일정이 나오면 그 일정에 맞추어 명의 변경하기로 한다는 특약을 넣어서 같은 날 진행하게 됩니다. 명의 변경할 때에는 은행에서 받은 채무 확인서와 명의 변경 시 필요한 서류를 확인하고 분양사무실 담당자가 거래 계약의 내용과 거래 신고 내용, 신원 확인 등의 과정을 거쳐서 이상이 없다라고 판단하게 되면 매도인과 매수인이 각각 권리 의무 승계 내역에 인적사항을 작성하고 인감 날인을 함으로써 명의 변경 완료가 가능하고 이와 동시에 매매계약상 매수인이 잔금을 납입하면서 거래는 완성하게 됩니다. 거래가 완료되면 분양계약상 명의자가 매도인에서 매수인으로 변경되고 이후에 매도인이 체결했던 분양계약의 모든 내용은 매수인에게 포괄 승계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상으로 분양권 거래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분양권 거래 이후에도 입주를 위한 가정이 필요한데 분양권자는 입주 전에 사전 점검을 가서 아파트 내부에 대한 하자 체크를 하셔야 하고 입주 지정 기간에는 중도금 대출을 상환하고 분양 잔금 납입을 하셔야 입주가 가능합니다. 잔금이나 중도금 대출 상환금이 부족하신 분들은 은행에서 잔금 대출을 받아서 자금을 마련하는 것도 가능하고 세입자를 맞추어서 보증금을 받아 잔금을 처리하기도 합니다. 결국 전체 분양 금액과 프리미엄의 전액을 가지고 있어야만 구매가 가능한 것은 아니고요. 금액 스케줄에 맞추어서 대출을 받으시거나 세를 주실 계획이라면 보증금을 제외한 금액만 가지고 계시면 잔금 처리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이상으로 분양권 전매 절차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